안녕하세요. 사연을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사연 시작해 볼게요. 저는 32살에 복싱 체육관에서 남편을 만났어요. 제가 관리 차원에서 꾸준히 운동을 다녔는데 그때 복싱에 빠져 있었죠. 거기서 26살의 남편을 만나게 됐어요. 남편은 정말 적극적이었어요. 처음엔 6살 차이가 부담스러워서 몇 번이나 거절했지만 남편의 열정을 꺾을 수가 없었죠. 결국 저희는 연애를 시작했어요.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자격증을 따려고 학원에 다녔고 열심히 경력을 쌓아서 25살에 제 개인 샵을 오픈했어요. 처음엔 단골 손님을 만들려고 이벤트도 정말 많이 했었죠. 새벽같이 출근해서 밤늦게까지 일했고 주말도 반납하며 일했어요. 운이 좋았던 건지 아니면 정말 열심히 한 덕분인지 금방 자리를 잡았어요. 지금은 다른 샵보다 조금 싼 편이지만 퀄리티가 좋다는 입소문이 나서 단골 손님들이 계속 늘고 있었어요. 심지어 이사간 고객들도 일부러 찾아와 주셨죠. 다 제 노력의 결과였어요. 그래서 결혼할 무렵엔 직원도 4명이나 되었고 경제적으로 꽤 여유롭게 살고 있었어요. 반면 남편은 전문대를 졸업하고 군대를 다녀온 뒤 얼마 안 된 사회 초년생이었어요. 계약직으로 겨우 취업한 상태였죠. 월급도 250만 원이 안 됐어요. 하지만 저는 나이나 경제력보다 사람을 봤어요. 남편은 밝고 성실했고 저를 정말 아껴주는 것 같았거든요. 문제는 시댁이었어요. 2년 연애 끝에 남편의 설득으로 34살에 결혼을 결심했는데 시댁에서 저를 탐탁지 않게 생각하는 게 느껴졌어요. 남편은 시어머니, 시누이와 함께 사는 새가족이었어요. 시아버지는 남편이 중학생 때 이혼하고 재혼하셨다고 했죠. 처음 시댁 식구들을 만난 날은 정말 최악이었어요. 시어머니는 제 앞에서 대놓고 나이가 많다고 하셨어요. 남자보다 6살이나 많은 게 말이 되냐면서 도둑놈 신보라는 말까지 하시더군요. 시누이는 남편보다 3살 많았는데 제 앞에서 남편한테 도대체 어디가 좋아서 결혼하는 거냐며 저 들으라는 듯이 말하더라고요. 정말 개념이 없었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남편한테 이 결혼은 좀 아닌 것 같다고 다시 생각해 보자고 했어요. 그런데 남편이 그럴 수는 없다면서 자기가 어떻게든 설득하겠다고 하더군요. 다신 그런 말 못하게 하겠다면서 자기만 믿으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정말 며칠 뒤에 시어머니가 저희를 저녁 식사에 초대하셨어요. 시댁에 가니 상다리가 부러지게 음식이 차려져 있었죠. 시어머니는 너희가 서로 좋다는데 어쩌겠냐면서 잘만 살라고 하시더군요. 좀 의아했지만 마음을 바꾸신 것 같아서 저희는 그렇게 결혼을 하게 됐어요. 저희 친정은 형편이 괜찮은 편이었어요. 부모님이 제가 태어나기 전부터 할머니한테 이어받은 식당을 하셨는데 그 지역에서는 맛집으로 유명했어요. 점심시간에는 대기까지 해야 할 정도였죠. 두 분이 정말 열심히 하셔서 그 가게 건물도 저희 건물이 됐고 덕분에 저는 여유롭게 자랐어요. 물론 맞벌이 부모님 덕에 할머니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며 자랐지만 그래도 사랑받으며 잘 자랐죠. 반면 시댁은 여유롭지 않았어요. 시아버지와 이혼하고 재산 분할로 받은 돈으로 겨우 전세를 구했다고 하더군요. 지금 시댁은 투룸에 거실도 없는 작은 빌라였죠. 거기서 남편이 시어머니와 함께 살았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전세금을 계속 올려줄 형편이 안 돼서 결국 그 집도 월세로 전환했다고 했어요. 시누이는 결혼해서 따로 살았는데 시댁 형편이 어려워서 월세를 내주고 한 달에 80만 원씩 생활비도 드렸다고 했어요. 심해부댁이 잘 산다고 하더니 그래서 가능한 것이었겠죠. 결혼 후 처음 몇 달은 평범하게 잘 살았어요. 남편은 아침에 출근하고 저는 아침에 출근해 샵을 오픈했어요. 저녁엔 같이 식사하면서 술도 한잔하고 나름 신혼을 즐겼죠. 그런데 결혼한 지 4달쯤 됐을 때 갑자기 시어머니가 살고 계시던 집을 비워달라는 통보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집주인이 바뀌면서 비워달라고 한 거였죠. 시어머니는 남편한테 전세집을 구해달라고 하셨어요.
시누이는 이미 도움을 많이 줬으니 이번엔 우리 차례라는 식이었어요. 지금 저희가 사는 신혼집은 제 집이었어요. 제가 결혼 전에 혼자 살던 20평대 아파트였죠. 남편은 제게 어머니를 도와주고 싶다고 하더군요. 솔직히 내키지 않았지만 모른 척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죠. 결국 저는 제 명의로 시어머니 전셋집을 얻어드렸어요. 분리형 원룸이었는데 어차피 혼자 사시니 큰 집은 필요 없다며 남편이랑 같이 구한 집이었어요. 그러다 어느 날 남편과 퇴근 후 술 한잔하면서 이야기하다가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어요. 알고 보니 시어머니가 갑자기 저희 결혼을 허락한 이유가 따로 있었던 거예요. 남편이 저희 집이 식당을 크게 오래 해서 유명하다고, 그 건물도 저희 집 소유라고 시어머니한테 말했다고 하더군요. 게다가 제가 샵을 운영하면서 한 달에 버는 돈이 얼마인지까지 다 말했다는 거예요. 제 샵 매출은 들쑥날쑥하긴 했지만 제 수입이 적어도 800만 원은 넘었어요. 많을 땐 1,500만 원까지도 벌었죠. 그런데 자영업이라는 게 언제까지고 잘 되기만 하진 않으니 저는 미래를 위해 따로 돈을 모아두는 게 중요했어요. 그런데 남편은 그런 걸로 시어머니를 설득했고 시어머니는 제 배경과 경제력을 보고 결혼을 허락한 거였어요. 소름이 돋았어요. 돈을 보고 마음을 바꿨다고 생각하니 갑자기 없던 정까지 떨어졌죠. 그래서 전셋집을 얻어달라고 한 거구나 싶었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첫 김장철이 됐어요. 시어머니가 김장을 같이 하자고 하셨는데 제가 쉬는 날인 월요일로 날짜를 잡으셨어요. 김장 당일 저는 새벽부터 시댁에 갔어요. 그런데 시어머니와 저 단둘이서 김장을 하는 거예요. 시누이는 오지도 않았고요. 시어머니는 앉아서 허리 아프다, 다리 아프다 하시면서 대부분의 일을 제게 시키셨어요. 배추를 씻고 양념을 버무리고 김치통에 담는 것까지 거의 다 제가 했죠. 뭐 어찌 됐든 상관없었어요. 어차피 어느 정도는 제가 일을 많이 할 거라고 예상했었으니까요. 그런데 김장이 거의 끝날 때쯤 시누이가 왔어요. 그러면서 시어머니가 저보고 수육 사다 삶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마침 남편이 퇴근하고 집에 왔길래 저는 남편한테 수육 좀 사오라고 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이제 퇴근하는 사람한테 시키냐며 저보고 가라고 하시더군요. 어이가 없었지만 결국 제가 수육을 사다 삶았어요. 그리고 시누이랑 남편은 엄청 잘 먹더라고요. 그리고 김장하느라 고생했으니 저희 목도 챙겨가려고 하는데 시어머니가 달랑 김치통 하나만 주시는 거예요. 저는 먹고 더 가져다 먹으라는 건가 싶었어요. 그리고 시누이가 간다길래 저도 인사하고 주방을 대충 치우고 가려고 둘러보는데 수육이 삶아놓은 게 많이 남아서 좀 싸서 시누이에게 주려고 급하게 뛰어나갔어요. 그런데 시누이 차에 김치통이 8통이나 실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시누이와 시어머니가 나누는 대화를 듣게 됐는데 너무 어이가 없었어요. 시누이가 8통이면 우리 시댁 식구들이 엄청 좋아할 거라면서 어떻게 이렇게 많이 했냐고 하더군요.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네 올케가 아주 일꾼이 따로 없다면서 앞으로 김치 걱정은 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결국 저는 오늘 시누이 시댁 김장을 해준 거였어요. 하루 종일 고생해서 만든 김치를 시누이가 통째로 가져간 거죠. 집에 와서 남편한테 앞으로 김장은 각자 하자고 했어요. 저도 일하는데 왜 제가 남편네 집 가서 혼자 김장을 하냐고 했죠. 안 그래도 저번 주에 친정 김장할 때 남편은 야근한다면서 오지도 않았거든요. 그날 남편과 크게 다퉜어요. 결국 남편은 미안하다고 했죠. 그리고 며칠 뒤 친정에서 김장 맛보라면서 김치 2통을 가져다 주셨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저희 집에 오셨다가 친정에서 준 김장김치를 홀라당 다 가져가신 거예요. 어이가 없어서 말도 없이 가져가시면 어떡하냐고 김장도 많이 하셨잖냐고 했더니 시어머니는 시누이한테 줬다는 말은 끝까지 안 하시고 너희 엄마가 식당 하셔서 그런지 김치가 너무 맛있다고만 하시더군요. 그냥 넘어갔어요. 그리고 저는 그날 이후로 다시는 시댁에서 혼자 어떤 일도 김장도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죠. 그런데 정말 살면서 느꼈어요. 시어머니가 정말 돈 보고 저를 며느리로 받아들였구나.
시어머니는 정말 끊임없이 돈을 요구하셨어요. 친구 며느리가 뭘 해줬다더라. 그 집 며느리는 이렇더라 하면서 비교까지 해가며 당당하게 요구하셨죠. 남편은 계약직이라 월 250만 원도 못 벌었어요. 그런데 한 달에 시댁에 나가는 돈이 적게 나가도 70만 원 정도는 됐어요. 제가 안 주면 남편한테 달라고 하셨고 남편은 무조건 드렸죠. 어차피 모자란 생활비는 제가 대니까 남편은 생각 자체가 없었어요. 제가 적당한 선에서만 하라고 해도 남편은 그래도 어떻게 모른 척하냐면서 늘 시어머니 편이었어요. 그렇게 또 1년이 지나 두 번째 김장철이 왔어요. 아니나 다를까 시어머니는 또 월요일 제가 쉬는 날에 김장을 하자고 하셨어요. 저는 남편한테 이번엔 절대 안 간다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이번엔 진짜 다 같이 하자고 하더군요. 자기도 친정 김장할 때 가겠다고 약속했고요. 그리고 이번 월요일에도 퇴근 일찍 하고 시댁으로 바로 오겠다고 하더라고요. 한번 믿어보기로 했어요. 그리고 김장하는 월요일 오후 시댁에 갔는데 아무도 없었어요. 대신 절인 배추가 10박스나 쌓여 있는 거예요. 그것도 문 앞에요. 어이가 없어서 남편한테 전화했더니 알고 보니 시누이가 시어머니를 모시고 여행을 간 거였어요. 해외여행이요. 시어머니가 그동안 해외 한 번 못 가봤다면서 시누이가 모시고 간 거였죠. 그리고 저한테 김장해 놓으라고 한 거예요. 더 어이없는 건 이 모든 걸 남편이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당장 시어머니한테 전화했어요. 그랬더니 받자마자 당연하다는 듯이 이번엔 얼마 없으니까 맛있게 해놓으라고 하시더군요. 어이가 없어서 말했죠. 아니요,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건 이혼 서류 제출하는 거라고요. 부디 잘 다녀오시라고요. 그리고 남편한테도 전화했어요. 남편은 다 알고 있었어요. 시어머니랑 시누이 여행 간 것도 심지어 자기가 시어머니한테 용돈까지 드렸다더군요. 그리고 정말 저랑 둘이서 김장을 하려고 했던 거래요. 미안하다면서 둘이 하면 재밌을 거라는 헛소리를 해댔어요. 저는 말했죠. 그렇게 재밌을 것 같으면 네 혼자 하라고요. 나는 이혼 서류 제출하러 간다고요. 남편이 깜짝 놀라더군요. 사실 저희는 지난 결혼 생활 동안 자주 싸우면서 이혼 서류까지 작성해 놨었어요. 물론 싸움의 이유는 거의 시어머니의 무리한 돈 요구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둘 중 한 명이 정말 잘못해서 다른 한 명이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할 땐 제출하자고 약속했었죠. 그게 오늘이 된 거예요. 저는 시댁 절인 배추는 거들떠보지도 않고 바로 집으로 왔어요. 그리고 서랍에서 이혼 서류를 꺼냈죠. 남편이 허겁지겁 집으로 왔어요. 그제서야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건지 미안하다는 말을 연발하더군요. 하지만 저는 도저히 용납이 안 됐어요. 남편도 시어머니도요. 당신 어머니가 나를 얼마나 우습게 봤으면 여행 가면서까지 나한테 김장을 시키냐고 했어요. 그것도 10박스를요. 그리고 당신은 그걸 알면서도 나한테 말 한마디 안 했잖냐고요. 이게 부부냐고, 이게 가족이냐고 물었어요. 남편은 계속 사과했지만 이미 제 마음은 떠난 후였어요. 저는 그날 바로 법원에 이혼 서류를 제출했어요. 남편이 법원까지 쫓아왔어요. 울면서 붙잡았지만 결국 우리는 그냥 서류를 제출하고 나왔어요. 남이 보기엔 별일 아닐 수도 있겠지만 저는 결혼하고 시어머니 때문에 너무 달라진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남편도 결혼하고 나선 시어머니한테 왜 그렇게 애틋한지 이해 안 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죠. 게다가 계속되는 돈 요구에 시도 때도 없이 불러서 이것저것 시키는 것도 너무 힘들었어요. 별거 아닐지 몰라도 이걸 감내하면서 평생 살 자신이 없었어요. 이혼하고 난 지금 저는 홀가분해요. 물론 손해도 많이 받고 결국엔 이혼녀가 되었지만 그 선택의 후회는 없어요. 이혼 서류를 제출하고 나니까 시어머니가 미안하다면서 연락 오더라고요. 다신 저한테 아무것도 안 시킨다면서 미안하다고 하시더군요. 본인도 알고 계셨던 거예요. 저한테 어떻게 하고 있었는지. 결국 저는 이혼하면서 시댁 전셋집도 뺐고 남편도 제 집에서 나갔어요.
결국 시누이 도움으로 작은 전셋집을 얻어서 시어머니랑 남편이 같이 산다더군요. 그런데 시누이도 이번 도움이 마지막이라고 했대요. 더 이상은 자기도 힘들다고요. 이제는 시어머니한테 그렇게 애틋하던 남편이 오롯이 모셔야 되는 거예요. 솔직히 조금 통쾌하달까요? 남편이 연애 시절 시어머니와 둘이 살 때 그렇게 숨막혀 했었거든요. 이제 다시 그 생활로 돌아가야겠네요. 이제는 시누이의 도움 없이요. 생각해보면 3년도 채 안 된 결혼 생활이었지만 솔직히 제가 잃은 건 컸어요. 하지만 다시 돌아가도 똑같이 선택할 거예요. 저는 이제 다시 제 삶을 살 거예요. 제가 원하는 방식으로요. 제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